여러분 요즘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도 저축만 하고 계시나요? 투자에 두려움이 크다면 배당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산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세 가지 배당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들어 ISA 비과세 한도가 많이 늘어났죠.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IS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인데 오히려 비과세 한도 자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국내 주식에 매매 차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인데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굳이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IS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IS 계좌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양독 차익보다는 배당 소득을 노리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추천해드릴 국내 배당주 3개 기업은 선정하게 된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3개 기업 중 첫 번째 기업은 정부 투자 기업이고 두 번째 기업은 서울시 정책의 수혜를 입은 기업, 세 번째 기업은 국내 독과점의 1등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정부가 밀어주니 현재 돈도 잘 보고 있고 미래 수익도 정부가 보장하니 짱짱합니다. 주가 상승의 과실도 기회할 수가 있는 기업들이죠. 또한 주주 환원율이 좋아 배당도 많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회사인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 회사입니다. 줄여서 맥쿼리 인프라고 부르죠. 맥쿼리 인프라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출퇴근을 하거나 국내 여행 갈 때 항시 이용하는 도로 때문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인천대교,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등 국내 19개의 도로, 항만, 철도, 도시가스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민자 사업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하여 5년 후인 2028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맥쿼리 한국인프라는 알겠는데 투융자 단어가 특이합니다. 투융자는 정부가 투자와 융자를 한다는 것인데 투융자 종류는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은 도로, 교량 등 정부 자산을 민간 사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은 정부가 기획하고 해당 부동산도 정부가 제공하고 개발은 맥쿼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쿼리는 세계적인 인프라 개발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4조 5천억 원으로 코스피 69위의 규모입니다. 국내 도로 14개와 항만 1개, 철도 1개, 도시가스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대비 3.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하였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었죠. 2017년부터는 유상증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외부 차입금이 5년 후인 2029년에는 대폭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늘어나겠네요. 5년간의 배당을 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분기도에 해당합니다. 2019년 주당 배당금 700원에서 2023년 775원으로 배당금은 꾸준히 늘려줬습니다. 2월 14일 종가 기준 12,570원 대비 배당 수익률은 6.2% 정도 됩니다. 만약 맥쿼리 인프라 1000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2월 14일 종가 기준 주가 총액은 1257만 원이 되고 배당금은 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배당 소수의 15.4%, 약 12만 원이 원천 징수되고 실수령 배당금은 약 63만 원이 되겠죠. IS 계좌 투자를 하셨다면 비과세이므로 77만 5천 원 다 받게 됩니다.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초록색 부분이 정부가 수입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고 회색이 사업 협약 기간입니다. 보장 기간과 사업 협약 기간이 향후 10년 후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이 시점을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장 시기가 지난다면 수익이 더 좋아질 것이라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는 시기를 정해둔 이유는 국내 인프라가 충분히 차고 넘치게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배당주는 코람코 자산신탁에서 운용하는 코람코 더원리츠입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은 국내 리츠 시장에서 20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는 넘버원 리츠 운용사입니다. 코람코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2001년 출범을 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많은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 코람코를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이 코람코 자산신탁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상장 리츠는 3개가 있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이 리츠 코크랩입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정통 오피스 상장 리츠이고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아시아 최초 주유소 기반 리츠입니다. 이 리츠 코크랩은 이랜드 리테일, 뉴코알 아울렛에 임대를 준 리테일 리츠입니다. 이 3개의 리츠 중 코람코 더원 리츠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의 여의도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 2023년 5월 24일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여의도 일대 용적률을 120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 또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권장 업종에는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 IT가 접목된 핀테크 업종도 포함됩니다. 코람코 더원리츠가 투자한 부동산은 여의도 바로 인근에 있는 하나투자증권 빌딩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리츠 이름이 딱 하나 더 원이죠. 현재 공실이 전혀 없고 임대율이 100%입니다. 주요 임차인은 하나증권, 한국3M, 인텔코리아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작년도 여의도 정책 발표와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월 14일 종가 기준 4,835원입니다. 2022년 배당금은 한 주당 291원이었고 2023년 배당금은 현 주당 297원입니다. 2월 14일 종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1% 정도입니다. 부동산에서 용적률 상향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호재입니다. 다른 리츠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호재를 코람코 더원 리츠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리츠 중 딱 하나를 고르고 싶은 리츠입니다. 배당도 꾸준히 가져가면서 주가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배당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의자 저 PBR주, 배당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국내에서 SK텔레콤에 대적할 만한 통신기업이 있나요? 경쟁 상대가 거의 없죠. 경쟁이 없다는 것은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는 호객이 되지만 투자자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SK텔레콤은 국내 무선 통신 서비스 기업 중 1,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점유율이 무려 절반 정도가 됩니다. 국내 산업 중 독과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과 통신입니다.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2월 중 세부 방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 정책은 기업가치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섹터가 통신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커서 하방은 더욱 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증권연구원은 SK텔레콤의 매수 의견을 이유로 시가총액 대비 연간 주주 이익 환원 9%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안정적인 통신 사업 외 AI 인공지능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입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등과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국내 고배당주 하면 전통적으로 금융주인데 금융주는 추천 안 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 벌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증권사들은 4대 금융주주들이 배당 기준일을 3월 말과 4월 초로 바꾸면서 벚꽃 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융주는 악재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는 악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공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고금리로 국내 중견건설사 여러 곳은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한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4대 금융주주에게 PF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장의 경우 손실을 100%라고 잡고 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PF 부실에 대비해서 직원들 성과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인데 금융회사들이 이 말을 듣고 성과금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주보다는 통신주입니다. 다시 SK텔레콤으로 돌아와서 지난 2일 이사회에서 4분기 배당금을 주당 1,050원, 연간 배당액을 주당 3,54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분기들 배당이 830원이었는데 1,050원으로 많이 늘어졌죠. 2월 14일 종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9% 정도가 됩니다.
독과점은 소비자와 투자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독과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비싸게 팔더라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한국의 통신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비싼 상황입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2월 14일자 종가 기준으로 2023년 배당 수익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6.2%, 코람코 더원리츠는 6.1%, SK텔레콤은 6.9%입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6.4%네요. 이 세 가지를 IS 계좌와 연금 계좌에서 모두 투자가 가능할까요? 모두 투자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IS 계좌에서는 모두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코람코 더원리츠만 투자가 가능하고 IRP와 퇴직연금은 SK텔레콤은 빼고 맥쿼리 인프라와 코람코 더원리츠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액 최대 3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IS 계좌에서 이 세 가지의 금액을 균등하게 매년 4천만 원씩 3년간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3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전 1,535만 원의 배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그리고 1,000만 원이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후 1,482만 원이 실수령 배당금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저축과 연금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 관리가 힘든 분들을 위해 원금 보장되고 중수익인데 비과세까지 되는 해외 저축 상품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3월 초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